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역학관계도 점차 더 복잡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증시는 제 갈 길을 갑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어제까지 벌써 7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바로 직전 고점 2,580선대 다시 한번 트라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면서 그 다음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장에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핵심 뉴스 보시면서 오늘장 튼튼하게 대비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다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역시 올해는 2차전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2차전지가 쉬어가는 사이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또 엔터 섹터, 반도체도 한 차례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2차전지의 힘이 필요한 모양인가 봅니다. 이번 주 들어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주요 핵심 뉴스를 보시면은 이 2차전지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현대차가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고 이 북미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사에서 각각 5대5 지분을 가져갈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6조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현물은 1조 4천억씩 각각 투자를 하고요. 약 3조가량은 차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는요, 오는 26일입니다. 내일 모레 양사에서 이사회를 각각 열고 북미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 안건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정해졌고요. 안건이 통과될지 여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는요, 연간으로 27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7기가와트시면은 전기차로 봤을 때 약 23만 대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서서 SK온과도 대규모의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SK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양사에서 모두 다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합하면 60기가와트시가 넘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6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 그 생산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조지아주에 현대차가 공장을 만들죠. 그래서 이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조지아주 내에 만들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발표한 SK온과의 합작 공장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큽니다. 6조 5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생산 규모 35기가와트신데 이번에 세베너 지역입니다. 바로 아래쪽인데요. 세베너 지역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내용이 그 아래쪽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5일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LG에너지솔루션을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정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스코 방문하고 포스코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정과 맞물리면서 이번에 조금 더 확정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이 보도는 단독 매체 보도기 때문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일정대로 이 발표가 나오는지 여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두 회사 주가 체크할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선 부근까지 왔다가 최근 들어선 약간의 속도 조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20만 7,500원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도 상당히 주목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데 다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에도 추가 상승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57만 원 선에서 어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도 투자 내용입니다. 이번엔 LNF입니다. LNF가 상대적으로 소재주 가운데서 덜 갔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발표된 실적도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진을 딛고 조금씩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은요, 8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새만금 지역에 전구체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만금청과 이르면 다음 달쯤에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완료하게 될 경우에 이 전구체 공장은 연 8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새만금 지역, 전구체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치셔도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지역에 전구체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데요. 앞서서 LG나 SK도 새만금 지역에서 전구체 생산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LNF 같은 경우는 자회사 JH케미칼이라고요.
비상장입니다. 이 업체와 세계 최대 전구체 생산업체인 중국 기업 CNGR이라는 두 기업에서 전구체를 받아서 양극재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슬슬 내재화를 해야 되는, 이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전구체를 국내에서 만들려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적이고 상당히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양극재 업체가 받아오는 전구체 90%가 중국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국내산 혹은 이 미국과 FTA가 협정돼 있는 그런 국가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받아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의 주가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된 걸까요? 오늘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LNF도 5% 이상 올랐습니다. 26만 4천 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보겠습니다. 엔터 섹터로 시선을 돌려보시죠. 엔터주들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목받다가 근래는 조금은 쉬어갑니다. 이번에 나온 소식은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중국 공략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 지난 16일에 이 텐센트 뮤직과 하이브가 음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텐센트 뮤직에는 산하의 이 음원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든 이 뮤직 플랫폼에서 하이브의 하이브의 음악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원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홍보도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앞서서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K-팝의 분화세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시장의 움직임과는 조금은 괴리를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하이브의 움직임인데요. 현재 하이브의 매출 비중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건 단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하고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하이브 주가 보셔야 될 텐데요. 하이브는 어제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하이브 음원을 유통하죠. 그래서 묶어봤는데요. 어제 1% 정도 하락했는데 이 뉴스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저출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과 관련된 멘트를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업계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통령이 저출산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꿈비라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유아용 매트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에는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가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뉴욕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나란히 크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부찬도 협상,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이었는데요.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3차 협상도 결국에는 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우려감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월가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AI 관련주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AI 전환 추세 속에서 최고의 선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라며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400로 올려잡기도 했고요. 또 그 핵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현지 시간으로 24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히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주가도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밤에는 이 크루즈를 비롯해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움직임을 띄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S&P 500 기업 가운데서는 이 제약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알아봤고요. 오늘도 대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